과르디올라가 커리어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주말 아스톤 빌라에게도 패하며 최근 12경기에서 9패 성적을 거두고 있죠. 이 펩도 천 겪는 상황에 멘탈이 나갔는지 경기 중에 자해를 하게 됐었고, 맨체스터 더비 이후에서는 전 감독이긴 한데 잘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팀이 다 잘라도 할 말 없잖아요. 라며 역대급으로 겸손한 인터뷰를, 한편으로는 짠한 인터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펩과 맨시티는 바로 2년 재계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성적은 반등되지 않고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예전처럼 동적이지 않다면서 선수단에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펩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면서 펩의 맨시티 위기설을 제기하고도 있죠. 그리고 홀란드 역시 지난 아스날전에서 경기 후 신경전 이후 폼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맨시티와 펩 과르디올라의 위기는 단순한 슬럼프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는 진짜 근본적인 더 큰 문제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은 맨시티와 펩이 왜 위기이고 무너지고 있는지 단순한 경기 내적 이외에 다양한 상황들을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맨시티 이번 시즌 부진은 펩 과르디올라에게 큰 책임이 있는데요.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문제점은 바로 펩의 스몰 스쿼드 철학이에요. 펩은 감독 커리어 내내 선수들과 갈등을 빚어왔었는데 이 대부분 출장 문제로 시작됐거든요. 아니 나 잘하는데 왜 경기 안 내보내주냐, 이 정도로 잘하면 시즌 내내 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팀을 스몰 스쿼드로 만들면 출장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해줄 수 있겠죠. 또 펩의 전술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훈련할 때 소수의 인원으로만 훈련하면 그 집중도가 더 높다고 해요. 선수들을 부여하는 롤이 많다 보니까 훈련하는 인원이 많다 보면은 1대1 코칭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출장 시간에도 불만이 없고 소통하기도 편한 스몰 스쿼드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수는 늘어나게 되고 지난 몇 년 동안 같은 선수단이 갈리다 보니까 부상이라는 변수가 시작되면서 통제가 안 되기 시작했네? 아니 주축 선수들이 하나둘씩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경기력이 좋을 리가 없겠죠. 또 오일머니로 가장 유명했던 맨시티가 최근 5시즌 동안에는 이적 시장에서 투자를 자제했거든요. 일각에서는 FP 룰이나 프리미어리그의 제재를 염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지만, 어쨌든 최근 5년간 네스펜딩 순위에서 이 거상 브라이튼 다음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맨시티는 이적 시장에서 쓴 돈보다 번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와중에 홀란드를 제외하면 큰 돈을 투자에 영입했던 잭 글리시와 칼빈 필립스, 마테우스 누네스가 기대만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맨시티는 세대 교체와 팀 사이클 연장에 모두 실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맨체스터 더비 당시에 시티 선발 라인업을 보면 17년도 이후에 가장 평균 연령이 높았고 스쿼드 내에서 현재 30대 선수가 무려 12명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원래 맨시티는 세대 교체를 되게 잘한 팀이었잖아요. 기존 주축 자원인 콤파니, 다비데 시바, 페르난지니의 노세아가 보이자 스톤스와 베르나르도 시바, 그리고 로드리를 미리 영입해서 적절하게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죠. 그리고 스무스하게 세대 교체에 성공했고 챔피언스리그 트로피까지 올렸던 게 바로 맨시티였어요. 그런데 현재 핵심으로 활약해야 될 잭 글리시는 최근 1년 동안 한 골도 못 넣고 있고, 케빈 필립스는 말할 것도 없죠. 잦은 부상과 기량 미달 때문에 경기는 뛰지도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로드리가 발롱도르를 받고도 혹사당하다가 부상당했죠. 또 웨스트햄에서 파케타 영입에 실패하는 바람에 급하게 사온 마테우스 누네스도 이 김덕배와 베시바를 돕는 서포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맨시티 이적 시장은 정말이나 중요했었는데요. 트래블러 팀 사이클이 절정에 올라서 이제 내려올리만 남았기 때문에 필요한 선수들을 샀어야 되는데, 이 펩은 스몰 스쿼드 철학 때문인지 윙어인 사비오 영입과 바르셀로나로부터 균도안을 리턴시키는데 선수 보강을 끝내버렸죠. 심지어 멀티 자원인 훌리안 알바레즈를 보내고 그 공백을 유망주 오스카 바백에 맡기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쩌다가 맨시티의 스쿼드가 이렇게 고인물이 되었던 걸까요? 펩은 왜 현재 스쿼드를 이렇게나 방치했던 걸까요? 사실 펩이 첫 맨시티에 부임하고 나서 선수단 싹 한번 갈아엎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다 좋은 스쿼드를 너무나 오래 지속했던 걸까요? 펩은 이들이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미드필더 영입을 균도안 리턴으로 떼온 것도 트래블 이후에 30대인 워커에게 바이언이 관심을 보이자 펩은 저녁 식사를 따로 하면서 워커와 3년 재계약을 이끌어냈다고요. 또 맨시티 전담 기자인 샘리에 따르면 이 훈련 태도가 불성실한 글릴리시를 이 펩은 나름대로 언론에 쉴드를 치고 있다고 해요. 원래 펩은 자신의 기준에 안 맞다는 이유로 그 콧대 높은 질라탄까지 단숨에 쳐내면서 감독이 선수에게 말도 한 거는 약간의 찌질한 모먼트도 보였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요즘 갱년기인가? 전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많이 타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펩은 감독 커리어를 시작한 이후 현재 가장 유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선수단 내에서는 한편으로 좋겠지만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유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자원들을 신뢰하는 이유 역시 이 펩의 원픽이었던 그릴리시와 펩의 전수적 우상인 비엘사가 매우 애정하던 선수였던 필립스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패하게 되자 야 이럴 거면 그냥 있는 애들을 버티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맨시티는 유스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지만 막상 선수들에게 기회는 제한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물론 맨시티 같은 빅클럽에서 유스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이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맨시티의 스몰 스쿼드 그리고 지나친 베테랑 의존도를 생각하면 유망주 기용에도 소극적이었다는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시티 유스 정책은 임대를 보내서 성장시키기보다 유스가 나 좀 더 뛰고 싶어 이적 원해요. 그러면 쿨하게 보내주는 편이거든요. 콜파머는 첼시 이적 후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미가 되었고 프림폰과 라비아 역시 현재 가장 핫한 선수들이 되었죠. 큰 기대를 받지 못했던 델랍은 현재 빅클럽 이적설이 솔솔 나오고 있고 은메차와 델라바시루는 각각 도르트문트와 라치오에서 준선 활약 중이고 베르나베는 현재 파르마의 핵심 미드필더입니다. 당장 이번에 맨시티 상대로 득점을 꽂아 넣었던 빌라엘 로저스도 맨시티 유스니까 말이죠. 지금 맨시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처참한 중원 에너지 레벨이잖아요. 기존 자원들이 너무나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어리고 쌩쌩한 유스 자원들 쓸 법도 한데 미드필더 유스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메가티와 오라일리는 여전히 펩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또 펩은 원래 동기부여가 있어야 재계약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이번 시즌을 끝으로 펩의 계약은 종료될 예정이었고 펩의 절친인 단장 치키 역시 이미 은퇴가 결정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펩의 재계약이 현재 커리어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비추어 봤을 때 만약 이번 시즌도 부상 없이 기존 선수들로 버티면서 성적을 냈다? 펩 역시 맨시티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키와 펩이 냉정하게 스쿼드를 바라보고 성적 유지를 위해 이적시장 플랜을 짠 게 아니라 후임 감독에게 빵빵하게 이적 자금을 몰아두고 리빌딩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자 라는 접근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경기 내적으로 한번 와볼게요. 맨시티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로드리의 부재겠죠. 맨시티는 로드리의 십자인대 부상 이후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풋백 보호와 좌우 전환, 경기 조율을 모두 할 수 있는 발롱도르 수상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당연히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로드리의 부재는 생각보다 큽니다. 바로 경기 외적으로요. 이번 시즌 맨시티는 선제골을 넣고도 승리하지 못한 경기가 무려 7경기나 있는데요. 아스날전은 맨시티가 극장 동점골을 넣은 경기라 제외한다고 쳐도 이 중 6경기는 이길 수 있는 경기였어요. 특히나 챔피언스리그 페이노르트전에는 3대0으로 이기다가 경기를 따라잡혔고 맨체스터 더비에서는 홈에서 후반 막판 3분 만에 2골을 내리 실점하며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고야 말았죠. 그런데 현재 맨시티의 주장단은 카일 워커와 김덕배, 후벤 디아스, 로드리, 베시발, 김도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공식적인 주장인 워커는 기량 저하가 심각한 데다가 이 노상방뇨나 불륜 사건으로 그다지 현재 모범적이지 않고 감정이자 휘둘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덕배도 실력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내성적인 성격에 개성도 강한 스타일이라 리더를 맡기기에는 한계가 좀 보이죠. 아니 예전에 펩한테 경기 중간에 막 따지고 물었잖아요. 주장이라면 쉽사리 할 수 없는 선택이겠죠. 그리고 후벤 디아스와 베실바, 김도환은 성격 좋고 리더십 좋은 스타일이지만 이 선수들은 엄마처럼 팀원들을 다독이는 스타일이지 호통치는 스타일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베실바 봐봐요 맨날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넷플릭스에 있는 맨시티 다큐 한번 보셨나요? 로드리 진짜 살벌합니다. 아니 맨날 사람 좋은 웃음 보이고 검소하고 모범적인 스타일이라 밖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겠지만 이 다큐를 보면요 선수들한테만 호통치면서 야 지금 니들 이기고 싶은 거 맞아? 라며 혼을 엄청 내고 팀원들에게 험한 말도 서스럼 없이 쏟아내죠. 그런데 이렇게 팀원들의 정신을 집중시킨 선수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맨시티 리더십에도 큰 공백이 생긴 거예요. 괜히 로드리가 선발출장했을 때 74경기에서 무패를 한 게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 홀란드의 성적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는데요. 최근 3경기 유벤투스, 맨유 그리고 아스톤빌라전에서 득점 0개, 어시스트 0개, 키패스 0개, 유효슈팅 0개, 크로스, 인터셉트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홀란드의 개인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찬스들이 일단 없고요. 너무나 고립된 모습을 자주 보이다 보니까 맨시티의 득점은 그대로 막히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 팬들은 첼시 램파드 감독 성적이 지금 맨시티와 똑같다면서 펩의 경질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죠. 네, 오늘은 펩의 맨시티가 지금 현재 왜 위기 상태고 부진한 건지 그 이유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적 시장의 부진과 세대 교체의 어려움, 그리고 로드리의 부재와 홀란드의 부진, 이렇게나 많은 문제가 있는 맨시티인데 결국 당장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마랑이스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이번 여름부터는 스포르팅의 우구 비아나가 새 단장으로 부임할 예정이거든요. 비아나 단장은 스포르팅에서 과감한 투자와 뛰어난 선수 안목으로 높은 영입 타율을 보여주면서 리비딩 전문가라고 불리고 있죠. 스포르팅의 요케레스가 바로 이 사람 작품이기도 하고요. 비아나 단장과 시티가 최근까지 아껴둔 막대한 자금이 있긴 하지만 영입과 방출을 훌륭하게 동시에 해내는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고 홈그라운 제도 준수 및 이 재정 관련한 100건이 넘는 재판 역시 남아있습니다. 과연 펩 가르디올라는 자신에게 닥친 현재 최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맨시티는 펩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